네, 앞서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모저모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매력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투자 종목으로서는 국내장 이 종목이 좀 낫다 하는 종목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한미약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네. 또 바로 전 거래일에 나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암 쪽으로 봤을 때는 루닛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의료 이제, AI 네, 의료 관련돼서 AI 예, 얘기가 기업인데 나왔다. 네. 좀 다들 최근에 좀 주가가 핫했죠. 이 루닛 인사이트라는 이게 2019년부터 들어왔는데 뭐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000개의 기업들이 좀 사용을 하다가 뭐 네.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0개로 좀 빠르게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이 의료기기 특성상 4분기에 좀 대규모 수주들이 좀 크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 12월 달에 엄청나게 많은 좀 계약들이 이뤄졌고 네. 이게 구독 경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조금 요번 또 돌아오는 해가 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추가적인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가입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뭐 외형 성장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AI 쪽으로도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루닛 인사이트를 가입한 이제 기업에서의 이 한 84% 정도가 외국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네. 상황이고 이러한 기조가 뭐 앞으로도 사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실 크게 줄어들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특례 IPO를 받은 기업이고요. 그래서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매출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부분에서는 아직은 적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한 24년 이후부터는 빠르게 흑자 전환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루닛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매출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번에 미 임상 종약 학회에서 초록 16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 초록 을 이렇게까지 많이 발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해보면 거의 초록이라고 해서 안내하는 것들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해봤을 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는 상당 부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예. 네, 그렇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유통 채널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 지역에서는 요번에 이제 인디카랩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현지화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이 또 유럽 지역에서의 또 이 움직임들이 강화주고 있고 3월 달부터 또 본격적인 판매가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실적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폐암이라든지 유방암 진단에 대해서 좀 독보적인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암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은 앞으로도 실적적으로 더 기대가 될 것이고 뭐 아마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기업의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코로나를 배제하고 네. 이제 정말 큰 질병들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제일 빠르게 극복해야 되는 게 뭐 치매, 암, 그리고 이제 탈모 이런 쪽이거든요. 시장이 엄청나게 크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뭐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게 또 암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보실 때는 암 부분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조금 의료기기 쪽에서 강력한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 기업을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루닛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활용한 미래 헬스케어 혁신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는 루닛의 가격 전략 저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가격의 급등력이 나와준 상황이고 일부 약간의 조금 되돌림이 나온 상황인데 네. 일단은 1차적으로 53,500원부터 55,500원까지 요 단기 박스권 안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21선 위로 올라왔지만 한 번 정도 더 눌렸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바닥을 다지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좀 매수에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이번에 매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일단 1차 목표가는 7만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경우는 일단 47,000원으로 제시를 드릴 겁니다. 왜냐면 요번에 이제 해당 부분들을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가 나오면서 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강력하게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2차 매수의 영역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는 이제 손절 타이밍으로 좀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해당 섹터에 보시는 이런 관점에 따라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류닛은 가격 바닥 다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매수 접근을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는 7만 원, 손절가 47,000원 제시됐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 살펴보시죠. LNG 도매 시장의 민간 개방으로 경쟁 촉진한다는 소식에 GSE 주가 강세입니다. 정규장에서 16% 급등했고요. 시간 외 상한가 나왔습니다. 인걸 우드랩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 발표로 시간 외 상한가 나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추가 동원형 발동 수순에 들어간다는 관측에 에너지, 식량, 또 곡물 관련주 강한 매수세 몰렸네요. 대성에너지 시간 외 상한가 기록했고요. 신송홀딩스도 3%대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 확대된 미래산업도 강한 상승세 시간 외에서 나왔습니다. 자, 시간 외 특징주 토픽 꼽아주시죠. 네, 저는 신성홀딩스를 골랐는데 네.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서 시간의 특징주가 가장 강했던 부분이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천연가스 유통 관련된 부분들과 또 이제 곡물 쪽이 네, 대거 맞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잔량이 300만, GSE 같은 경우도 한 400만 정도가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시초에 매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상한가에 가지 않았지만 네. 후발로 충분히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을 꼽다 보니까 곡물 쪽으로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기사는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곡물 협정에 대한 이슈가 당장 다음 거래일부터 이제 또 이틀 동안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시간에서 강력하게 급등력이 나왔었던 이유가 러시아 쪽에서 이 전쟁이라는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속보로 기사화가 되면서 정말 빠르게 이제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협정 부분보다는 이런 전쟁으로 규정한 부분들로 조금 시장의 이슈가 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입 부분에는 사실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주가가 곡물주들 같은 경우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까지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는데 지금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저점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밖에 상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력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제 18일 날 흑해 협정이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사실 그 다음 날부터 19일부터 21일까지 G7 관련된 또 회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 협정을 연기를 했는데 G7에서 좀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되면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전쟁으로 규정한 부분을 조금 더 치중해서 본다면 협정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좀 급등락이 심하긴 하겠지만 곡물 쪽으로 좀 수급이 지금 천연가스 쪽에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다 전쟁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또 GSE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영화 관련된 이슈가 또 뜨다 보니까 추가적으로도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곡물 섹터로 수급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가 곡물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생산량 쪽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밀에 대한 생산량이 굉장히 높지만 아마 보호 무역주의를 좀 강력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설탕 가격이 크게 높아진 부분이 사탕수수에 대한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이슈도 있지만 이위 국가에서 수출 제한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사실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호 무역주의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곡물 쪽도 기후변화에 좀 자유롭지 않죠. 작년에는 라니냐 효과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또 슈퍼 엘니뇨 효과가 좀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에서의 좀 관심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부분에서 곡물 섹터에서 조금 덜 오른 시간에서 덜 오른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곡물 협정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음 주에 있을 G7 정상회의 뉴스 플로우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에서는 한 3, 4% 상승력이 나왔는데요.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가격대로 7,950원부터 8,15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전거래 시간에보다 더 강력하게 일단 상승력이 나오면 일단 조금 보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좀 급등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좀 강력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500원 보고 있는데 사실 이슈가 제대로 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12,000원, 뭐 14,000원까지도 상당 크게 좀 높여서 대응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200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해당 가격까지 빠지면 사실 곡물 쪽에서 이 종목은 오른 게 하나도 없게 되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서는 저는 손절보다는 오히려 이참에서 가격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신송홀딩스 오늘 곡물주 관련해서 또 모멘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500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부터 살펴보시죠. 폴란드 튀르키예 수출로 실적과 주가 레벨업 전망 나오고 있는 현대로템 외국인 20거래일째 담았습니다. 해외 매출 고성장 기대에 목표가 줄줄이 상향되고 있는 오리온 외국인 16거래일째 사들였고요. 현대차는 10거래일, 사흘 연속 외국인 순매수 입된 종목으로는 CS 베어링과 성광밴드가 눈에 띕니다. 자,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ESG 경영 속도 내는 SK네트워크스 기관 장장 51일 연속 사들였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소형 프레스 제품, 또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하는 더구전자도 8일째 수급 매수 기관 수급이 유입됐고요. SG증권 사태 미수 채권 이슈 부각되면서 관심받고 있는 고려 신용정보도 7일째,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인 디오 기관 6일째, 셀트리온 사흘 연속 기관 순매수했습니다. 자,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부터 집어주실까요? 네, 성광밴드를 좀 선택을 성광밴드, 했습니다. 네. 이제 바닥권에서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의 슈팅이 나왔고 네. 사실 이제 증권가 목표 주가가 2만 원대가 넘거든요. 네. 근데 현재 주가가 13,91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해당 종목이 이전에 22년 한 7월, 8월, 9월 달에 상승력이 나올 때 좀 굉장히 큰 수주를 받으면서 역대급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큰 슈팅이 나왔는데 조선업이 단기적으로 살짝 좀 부진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좀 기자재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주가의 하락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수주 잔고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1분기에는 약간은 좀 부진하긴 했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뭐 700억대 이상의 수주 잔고들이 쌓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몇 개가 있는데 해당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뭐 연간 수주 잔고가 3천억 이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증거가 리포트가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당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장성이 나올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바닥권에서 충분히 좀 매력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대표적인 피팅 업체 중에 하나고 뭐 성광밴드와 태광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해당 산업들이 좋아지게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85%나 증가를 했거든요. 수주 잔고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LNG 서플라이 체인 투자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왔었던 캡티브 이런 기업들의 수주들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 울산 SOL 프로젝트 카타르 2차 관련된 뭐 이런 수주들이 좀 잔류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성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주 잔고는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사실 미국이 또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쪽으로 에너지 전쟁이 발생된 이후로 좀 주요 공급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독보적으로 커져 나가면서 이제 성강 밴드에서도 수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또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수송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피팅 업체들의 수혜는 뭐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가 리포트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뭐 매물대 부분에서 좀 물량 소화는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좀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지 네.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5일선에서 크게 좀 이격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의 좀 가격 조정이 나올 때 13,15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가격 조정 시 매수 추천 말씀 주셨습니다. 기관 수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을 조금 들고 왔습니다. 네, 셀트리온요.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들 네.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선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네.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견조했죠. 뭐 램시마 SC라든지 뭐 트룩시마 쪽에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실적이 상당 부분 좋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좀 리포트를 보시면 램시마 SC에 대한 앞으로 구조적인 확대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피하 주사 부분들이 사실 자가로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 뭐 25년까지 11개의 제품을 출시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이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휴미라 시밀러 유플라이마 부분이죠. FDA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결과치는 또 6월 초 부분이면 충분히 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바닥권에서의 좀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합병이 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벌써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이슈라서 이게 어떻게 가시화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만약에 해당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자연스럽게 기대감은 상당 부분 커질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컨콜에서 4가지 R&D 업데이트 내용들이 좀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임상 3상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유럽 허가 신청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의 좀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또 증권가에서 리포트들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 뭐 약간의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슈들이 가시화가 됐을 때 충분히 좀 성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차세대 주력 섹터로 바이오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해당 부분이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작은 기업들은 임상 이상 EAB 이상의 뭐 좀 큰 이벤트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의 기회를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셀트리온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수 같은 경우는 16만 2천원부터 16만 8천원까지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승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뭐 위에 갭 부분들도 다 메워주겠지만 일단 해당 부분을 좀 뚫어내는 게 상당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0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4만 2천원으로 이전 전저점 부분만 깨지 않으면 일단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 중심으로 전날장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새벽부터 열일해 주신 하창원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